1994년 가을 최백호의 통장에는 사실상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미국 이민에 실패해 빈손으로 돌아온 뒤 처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조차 이어가기 어려웠고 믿기 힘들게도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은 0원이었습니다. 단돈 10원도 벌지 못하는 가장이 된 최백호는 어느 늦은 밤 거실에 앉아 주방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자신보다 10살 어린 아내가 낡은 스웨터를 입고 고무장갑을 낀 채 말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못 벌어온다고 화를 내지도 않았고 미국에서 재산을 잃었다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뒷모습을 보는 순간 최백호의 가슴에서 수십 년 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낡은 기타를 집어들고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불과 20분 만에 한 곡을 완성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훗날 그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낭만에 대하여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 같은 순간에 도착하기까지 최백호의 삶은 성공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태어난 순간부터 상실과 가난으로 시작됐습니다. 시간은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백호가 태어난 지 불과 5개월 만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일 속 이야기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독립운동 경력이 있었고 제2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어린 최백호에게 아버지는 기억 속 인물이 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더 가혹했던 것은 아버지의 죽음 뒤 집안에서 받은 시선이었습니다. 친할아버지는 어린 손자를 향해 집안의 불행을 불러온 아이라고 몰아세웠고 최백호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처럼 취급받는 상처를 안고 자라야 했습니다. 그를 지켜준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홀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전쟁 직후의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최백호에게 어머니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그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곧장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 곁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낄 때마다 어머니는 더 큰 품으로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최백호는 어머니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20살 무렵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해 했던 청년에게 마지막 가족이었던 어머니의 죽음은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슬픔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군 생활 중 잦은 기침과 가슴 통증으로 진료를 받던 최백호는 심각한 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결핵은 지금보다 훨씬 두려운 병이었습니다. 그는 군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웠고 돌아갈 집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인적 드문 산속 요양소와 낡은 공간에서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밤마다 기침이 이어지고 피를 토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대학과 직장을 이야기할 나이에 그는 살아남는 것만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의 곁을 지킨 것은 낡은 기타 한 대였습니다. 제대로 음악을 배운 적도 없었지만 고통이 밀려오면 기타 줄을 튕기고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에게 음악은 취미가 아니라 살아있기 위한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상실과 고독은 훗날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연인을 떠나보낸 남자의 이별 노래로 받아들였지만 파일 속 이야기는 다른 배경을 강조합니다. 최백호가 20살에 떠나보낸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노래의 깊은 정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을과 낙엽, 갈 곳을 잃은 마음이라는 표현에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청년의 고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거친 목소리는 일부러 만든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병과 가난과 상실을 견뎌낸 시간 자체가 최백호의 목소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1977년 최백호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중가요계에서는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큰 사랑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최백호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듯한 탁한 음색, 말하듯 툭툭 던지는 창법, 그리고 가사 한 줄마다 묻어나는 쓸쓸함이 오히려 대중을 붙잡았습니다. 라디오에서 그의 노래가 흘러나오자
청취자들은 새로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백호는 점점 가을을 닮은 가수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에는 연길만 친구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경쾌한 리듬과 남성적인 분위기의 이 노래는 젊은 층까지 끌어당겼고 대학 축제와 각종 무대에서 자주 울려 퍼졌습니다. 방송 출연도 늘었고 공연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따라다니던 가난이 드디어 끝나는 듯 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어났고 좋은 차와 번듯한 집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정점에서도 최백호의 마음 한쪽은 비어 있었습니다.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부모는 이미 세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스타라고 불렀지만 집에 돌아오면 기다리는 것은 조용한 방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최백호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김자옥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인기 여배우였던 김자옥은 밝고 따뜻한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외롭고 무뚝뚝했던 최백호에게 그녀의 웃음은 자신과 전혀 다른 세상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결국 1980년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인기 여배우 김자옥과 거친 목소리의 가수 최백호의 결합은 예상 밖의 만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혼식에는 취재진과 하객이 몰렸고 사람들은 두 사람이 오래 행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최백호는 감정 표현에 서툰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로 묘사됩니다. 밖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조용히 쉬고 싶어 했고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김자옥은 자신의 하루를 함께 나누고 다정한 반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작은 대화의 차이가 쌓이면서 갈등은 커졌습니다. 김자옥이 방송국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도 최백호는 짧게 대답했고 김자옥은 남편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최백호는 오히려 계속되는 감정 확인을 부담스럽게 느꼈습니다. 두 사람을 더 힘들게 한 것은 세상의 시선이었습니다. 김자옥의 인기가 워낙 컸던 만큼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관심은 먼저 김자옥에게 향했습니다. 최백호 역시 이미 성공한 가수였지만 어떤 자리에서는 자신의 이름보다 김자옥의 남편으로 불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파일 속 이야기는 이것이 자존심 강한 최백호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을 때마다 그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김자옥 역시 남편의 마음을 눈치 보게 됐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두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너무 달랐습니다. 집안에는 대화보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피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늦은 밤 최백호가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도 늘었습니다. 김자옥은 외로움을 호소했고 최백호 역시 이 결혼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83년 두 사람은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3년 만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타 부부의 결혼은 짧게 끝났고 사람들은 온갖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성격 차이가 이유로 전해졌습니다. 파일 속 이야기에서 최백호는 헤어질 때 집과 가재도구를 김자옥에게 남기고 옷 몇 벌과 기타만 들고 나온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이혼 뒤 따라붙은 시선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유명인의 이혼은 지금보다 훨씬 큰 스캔들로 소비됐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노래보다 결혼 실패를 먼저 이야기했고 방송 섭외도 줄었습니다. 식당과 술집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마주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한때 정상에 있던 가수는 다시 생활비를 걱정하는 처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파일에는 두 번째 아내가 손소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최백호보다 10살 어린 콘트라베이스 전공자로 소개됩니다. 두 사람은 1984년 재혼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실패한 이혼남이라는 꼬리표로 최백호를 바라볼 때도 가수와 인간 최백호 자체를 믿어준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재혼했다고 해서 현실이 곧바로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음악 시장에서 그의 자리는 계속 줄어들었고 사람들의 시선도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1939년 최백호는 가족과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상처와 실패를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간 돈을 투자해 한인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려 했습니다. 평생 노래를 해온 사람이 사업가로 변신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방송국 운영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고 수입보다 지출이 컸습니다. 교민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까지 겹치면서 돈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고 미국에 가져간 재산도 대부분 잃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최백호 가족은 빈손으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미국으로 떠날 때는 새로운 성공을 꿈꿨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실패의 무게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살 집조차 마땅하지 않아 그는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처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최백호에게 이것은 견디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 가요계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대의 댄스 음악이 대중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통기타를 들고 인생과 고독을 노래하는 중년 가수에게 방송국의 관심은 크지 않았습니다. 최백호는 기타를 들고 집을 나서도 갈 곳이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방송국에서 옛 동료를 마주쳐도 커피 한 잔 살 돈이 없어 급한 약속이 있는 척 자리를 피했다는 장면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동안 수입은 0원이었습니다. 이때 최백호를 가장 괴롭게 한 것은 돈이 아니라 아내의 침묵이었습니다. 아내는 돈을 왜 못 벌어오느냐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실패한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밥상을 차려주고 옷을 챙기며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최백호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처가에 얹혀 살며 가족에게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사주지 못한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1994년 가을 결국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늦은 밤 최백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아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돗물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렸습니다. 최백호는 10살 어린 아내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미국까지 갔다가 재산을 잃고 돌아왔고 이제는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도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밥그릇을 씻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최백호의 머릿속에 지나간 인생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20살에 떠나보낸 어머니 결핵으로 피를 토하던 청춘. 1977년의 다이비, 1979년의 성공 김자욱과의 결혼과 3년 만의 이혼, 미국으로의 도피와 사업 실패,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내까지 모든 장면이 하나의 감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타를 들었습니다. 빈 종이를 앞에 놓고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낭만에 대하여가 태어났습니다. 파일 속 이야기에서 곡이 완성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20분입니다. 오랫동안 고민해 만든 곡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상실과 후회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결과였습니다. 최백호는 방금 만든 노래를 아내에게 들려줬고 아내는 노래를 듣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상처와 고독을 노래 속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마주한 것입니다. 그 눈물은 최백호에게 다시 한번 노래를 계속할 힘을 줬습니다. 하지만 곡을 만들었다고 바로 기적이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낭만에 대하여가 세상에 나온 뒤 무려 1년 반 동안 반응은 거의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도 방송에서도 큰 관심을 받지 못했고 앨범은 매장 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작사에서는 남은 음반을 정리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최백호는 다시 가수를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만든 노래조차 세상이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이 노래를 듣게 됩니다. 드라마 작가 김수연이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다가 낭만에 대하여를 접한 것입니다. 김수연은 최백호의 거친 목소리와 노랫말에서 중년 남성의 고독과 삶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당시 집필 중이던 KBS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의 이 노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극중 배우 장용이 부르는 장면을 넣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드라마 속 중년 가장의 쓸쓸한 모습과 낭만에 대하여의 정서가 겹치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특히 40대와 50대 남성들이 크게 공감했습니다. 방송국에는 노래 제목을 묻는 전화가 이어졌고 레코드 가게에는 앨범을 찾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폐기될 위기에 놓였던 앨범은 갑자기 주문이 폭증했고 파일 속 표현대로 공장을 24시간 돌려야 할 정도로 수요가 늘었습니다. 1년 수입 0원에 가까웠던 가수의 인생이 노래 한 곡으로 뒤집혔습니다. 최백호는 더 이상 처가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됐고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밥상을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낭만에 대하여는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중년 세대의 삶을 대변하는 노래가 됐습니다. 최백호 자신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모두 노래를 만들기 위한 재료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4년 1흔을 훌쩍 넘긴 최백호는 여전히 무대에 섭니다. 파일에서는 아이유와 방탄소년단 같은 젊은 세대의 스타들도 그의 음악을 존경한다고 강조합니다. 과거에는 이혼과 실패로 조롱받던 가수가 이제는 세대를 넘어 인정받는 원로 가수가 된 것입니다. 저작권 수입도 크게 늘어났다고 묘사되지만 구체적인 재산 액수는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두 번째 아내가 있었습니다. 1984년 재혼한 뒤 미국 실패도 함께 견디고 한국에 돌아와 처가살이를 할 때도 말없이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1994년 그 밤에도 그녀는 그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백호는 그 평범한 뒷모습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청춘과 지나간 사랑,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그 감정이 20분 만에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가 됐고 1년 반의 긴 침묵 끝에 다시 그의 인생을 살려냈습니다. 최백호의 이야기가 강하게 남는 이유는 단순히 가난한 가수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1950년 아버지를 잃고 20살 무렵 어머니를 잃고 결핵으로 죽음의 공포를 겪었습니다. 1977년 어렵게 이름을 알리고 1979년 정상에 올랐지만 1980년 김자옥과 결혼한 뒤 13년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1984년 다시 가정을 꾸렸고 1989년 미국으로 떠났지만 사업에 실패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94년 1년 수입 0원이라는 가장 초라한 자리에서 자신의 대표곡을 만들었습니다.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전성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낭만에 대하여는 돈이 많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나온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끼던 순간 자신을 떠나지 않은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나온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에는 꾸며낸 감정이 아니라 최백호가 실제로 견뎌온 시간이 들어있었습니다. 결국 최백호의 인생을 바꾼 것은 화려한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10살 어린 아내의 조용한 기다림, 낡은 기타 한 대, 그리고 끝까지 노래를 놓지 않았던 한 남자의 버팀이었습니다. 3년 만에 끝난 첫 결혼도, 미국에서의 실패도, 1년 수입 0원이라는 굴욕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모든 실패가 시간이 흐른 뒤 한 곡의 깊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때 빈털터리 이온나무로 손가락질 받던 최백호는 결국 자신의 가장 아픈 시간을 노래로 바꾸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거창한 무대도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1994년 가을밤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하던 아내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최백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돌아봤고 그 상실을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의 진짜 전성기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뒤에야 시작됐습니다.